음, 은혜야, 그 글을 쓸 때는 그 서두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있어. 그러니까 대뜸 들어가면 안 되고, 서두에 들어갈 거는 오늘 창세기 18강에서 야곱과 에서 두 번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공부했다 하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는 걸 한번 써봐야 돼. 그거는 요약 훈련을 하는 건데 요약은 네가 네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어려우면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일반 독후감도 마찬가지야. 누가 쓴 어떤 책은 뭐 이러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막 길게 쓰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요약이 서두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한 문장 요약 중에서 네, 내가 이 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암시하는 문장이 한 문장이 바로 이어서 더 들어가야 돼. 나는 이 많은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야곱이 그 기도하는 장면, 그러니까 기도 두 번 나오잖아요. 기도 멋있게 하고 막 그 줏대로 나누고 가족도 야복강 나루 건너 보내고 자긴 와서 또 기도하잖아요. 두 번 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중심 내용이 기도네. 보니까 네. 중보 기도하고는 달라요. 이해를 할 때. 중보 기도하고는 달라. 중보 기도는 내가 남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야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야. 자기 자신 너무 두려워가지고. 자, 그러면 어, 그 야곱과 에서투에서 이러이러한 이야기들을 배웠다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야곱이 기도하는 장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라고 한 문장을 더 써주면 이게 연결고리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서두 부분과 본론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어준다고. 갑자기 막 점프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비약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본드 벽돌과 벽돌이 쌓일 때도 여기 뭐 붙이지 않냐. 접착제. 그지? 그처럼 전체가 이렇게 통일성 있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가는 느낌이 들려면 따로 떨어져 놀면 안 되고 이렇게 붙어야지 문장들이.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붙여주는 악교 역할을 해주는 게 그 한 문장이라고. 그 한 문장이 본론에서 이런 내용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걸 암시를 주는 거야. 그거 꼭 필요한 거야. 그래야 독자들이 예측이 가능하잖아, 예측. 아, 이런 얘기 하겠네. 기도의 힘? 기도의 힘 뭐지? 그거에 대해서 제목을 뭐 다 쓰고 나서 문장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거를 쓰고 제일 많이 단어 나오는 걸 쓰면 되는데 미리 정하고 써도 돼. 선생님 볼 때는 네가 이제 기도의 힘, 그지? 기도의 힘에 대해 쓴 것 같아. 그럼 기도의 힘. 그렇게 하고 서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성경 글쓰기는 은혜야. 성경을 보고 써. 그리고 선생님 PPT 보고 써. 그러면 기도의 힘에 대해서는 야곱 기도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지. 그래서 에서한테 뭐 시무룩을 보냈더니 400명 데리고 옵디다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막 기도 멋있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그러니까 야곱이 이 본문에는 야곱의 기도가 두 번 나온다. 첫 번째는 어떤 장면인데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고 이런 내용을 기도했다. 두 번째 장면은 이렇게 이 야복나라에서도 이렇게 기도했다. 자, 그럼 기도 힘이잖아. 그럼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정황 설명을 해줘야지. 400명 대로 쫓아온다는 말 듣고는 멋있게 기도한 거, 그 기도 내용. 선생님이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순서 알려줬지? 간구부터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야복나루에서도 밤새 이 기도한 거 써야지. 그거는 그두 가지 사건을 써준 다음에, 구체적으로 성경 보고 써. 두 가지 사건을 써준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기도의 힘이니까 기도를 하고 났더니 어떤 결과가 왔지?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형이 용서해서. 어.
형과 화해가 이루어졌잖아. 잘 됐잖아. 이렇게 두려움의 문제가 사라졌잖아. 그리고 야곱이 변화됐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화해, 화해도 중요한데 변화가 됐어. 기도하는 중에 은혜야, 하나님, 나 에서가 나 죽일까 봐 두려워요. 막 이러고 기도했었잖아. 에서가 무서워서 에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근데 지가 바뀌었어. 기도하면서. 지가 바뀌었어. 근데 지가 바뀌면서 지가 바뀌니까, 야곱이 바뀌니까, 바뀐 야곱을 보고 쩔뚝거리면서 형님, 형님 하면서 막 내 주여 막 이러고 7번 절하면서 가니까 이게 회개가 된 거지. 화해가 된 거지. 야곱이 옛날같이 저까짓게 무슨 형이야. 아, 이런 식으로 딱 가고 돈으로만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 해결 안 됐을 거야. 그래서 결과 기도의 힘을 이제 쓰는 거야. 요거가 구체적인 사건이 빠졌어. 그 다음에 은혜가 나도 기도의 힘으로 어떤 무슨 해결된 경험이 있다. 요것만 썼거든? 이러면 독자들이 너무 궁금하잖아. 선생님도 너무 궁금했어. 아니, 은혜가 뭔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뭔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막 궁금해 죽겠어. 그 독자를 궁금하게 하는 그런 잘 쓴 글이 아니지. 그지? 아, 설명을 해줘야지. 자,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 그,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써야지.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고, 아니, 안 믿는데 기도를 왜 해?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래서 너의 기도 생활 반성한 다음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한번 경험한 적도 있는 것도 쓰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 막 잘 될 것 같고 믿어지고 막 이렇게 다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또 막 이렇게 또 안 하게 되고 막 이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런 너의 기도 생활을 좀 쓰고, 일반적으로 교인들의 기도 생활을 좀 한번 쓰고 하면서 이 야고과에서 두 번째 강에서 기도의 힘을 느꼈는데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쓰면 돼. 대체적으로 잘 썼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아. 이번에 네 글은 사례도 두 사례가 안 들어갔고 너도 나도 기도 힘을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 너무 이게 참 좋았다고 썼는데 도대체 뭔지를 자세히 안 써.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지는 거야, 이번 글은. 글은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야, 은혜야. 그러면 이제 서본결해서 딱 세 문단이 굉장히 그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이 들고 이렇게 짜임새 있는 글이 쫙 써지는 거야. 대뜸 기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서도 없어, 네 이번 글에도. 대뜸 기도의 힘,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음. 자, 순서만 말해보고 이제 끝내자. 자, 만약에, 자, 18과 야고과에서 2 글을 써야 돼, 이제. 쓰기로 했어. 어떻게 할 거야? 음, 뭘 배웠는지 뭘 쓰고, 배웠는지, 또 내가 뭘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했고, 독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첫째 문단에 쓰고, 그 다음에 주제가 기도니까 기도 관련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나 구체적으로 쓰는 거지? 응, 그거 2개 써야 돼. 성경 보고 쓰면 돼. 선생님 PPT 보고 쓰던가. 또 마인드맵이 또 선생님이 또 많이 해놨잖아. 또 마인드맵 출력한 거 보고 글을 써, 은혜야. 글은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료에서 나와. 그래서 성경 글쓰기는 오히려 진짜 쉬워. 왜냐면 성경이 있잖아. 성경 보고 쓰는 거잖아. 성경 글쓰기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근거로 하고 성경을 토대로 하고 성경을 갖고 쓰는 거야. 그리고 기도의 힘이니까 기도했더니 결과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거야. 어떤 일을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그 원인 결과라든가 뭔가 이런 뭐 어떤 문제를 봉착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다는 이 문제 해결 구조라든가 이렇게 해서 쭉
글을 전개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짜임새 있는 느낌이 들거든. 그렇게 하면서 제목이 기도의 힘이면 기도의 힘이 뭐라는 걸 명확하게 본문에서 해줘야 돼. 아,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야, 나도 이 다음에 기도해야지. 독자가 이런 마음이 들게 해야 잘 쓴 거야. 글은 독자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을 바꾸는 거라 했지. 바꿔야 돼. 유다가 설득 잘했지? 어. 유다가 만약에 지금 말로 한 것만 나오잖아. 아버지도 설득했고, 요셉도 설득했어? 근데 만약에 유다가 책을 한 번 냈어봐. 어떤 책을 썼겠어? C.S. 루이스 같이 논리적인 책 썼을 거야. 엄청 논리적이거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글 썼을 거라고. 이런 논변을 할 수, 이렇게. 감성에도 호소하고 이성에도 호소하고 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결론 어떻게 하면 될까? 자아성찰. 응? 자아성찰을 해요. 못 알아들었어. 미안해. 자아성찰을 해서 다 내가 성찰해서 써야 기분, 된다고. 그렇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거야. 그럼 글 쓰는 게 상당히 좀 간단하고도 쉽다는 생각 안 드냐? 그치. 어렵다는 생각 안 들지, 네? 맞아. 연애는 잘 써. 잘 쓴데 오늘 특별히 가르쳐 준 거는 그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 가르쳐 줬어. 응. 자, 얼른 가서 점심 먹어. 한 달 후에 봐. 사랑해. 수고하셨습니다. 음.